지난달 제작진 앞으로 제보 영상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병원인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에요? 왜? 2년이었어, 2년. 아, 지금 경찰을 찾긴 한 것 같은데. 침대에 지금 누가 누워 있는 것 같죠? 한 병원 한복판에서 아픈 환자를 둘러싸고 벌어진 소동.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누워있는 할머니를 서로 모시고 가겠다며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싸움을 벌였다는 겁니다. 동영상이 찍힌 것은 서울의 한 종합병원.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 해당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너무 놀라가지고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여기 4명이서 막 옥시각시하고 여기 막 3명 막 옥시각시 끌고 간다 안 끌고 간다 막 그런 신경전 부리는 거였고 환자분이 너무 아픈데도 환자분이 그 상황을 보고서 자식들이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아이고 참. 그날 소란을 지켜본 목격자들은 할머니가 걱정된다고 했는데요.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영상 속에 등장한 가족 중 일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속 할머니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는 정은희 씨. 제가 지금 63세인데 태어나서부터 저희 친정엄마랑 결혼하고 나서 1년을 제외하고는 쭉 같이 살았어요. 사남매 중 장녀인 은희 씨는 그날 둘째와 막내 동생이 데려간 어머니를 다시 모셔오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두 동생들이 사설 구급 차량으로 몰래 어머니를 옮기려 하자 이를 셋째 동생과 함께 막아서면서 남매 간의 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유. 당시 영상 속에서 몹시 흥분한 것처럼 보였던 셋째 정찬수 씨. 엘리베이터 딱 열리더라고요. 열렸는데 침대가 그 시체 덮는 그 거적대기 있잖아요. 뭐 얼굴까지 덮었어요. 그래서 난 누구 돌아가셨나 보다 생각하고 저는 왠지 지체가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옆에 이제 며느리들이 있으니까 할머니라고 생각을 하고 딱 보니까 눈을 뜨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처음 이동 침대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사망한 줄 알았다는 겁니다. 아유, 살아계신 어머니한테 저건 아니죠. 아이고. 뛰어가니까는 눈을 못 뜨셔요. 그러더니 한참 막 엄마 엄마 막 이러니까 제 목소리 듣고서 눈이 한쪽이 떠지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떨면서 내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근데 힘이 없어요. 제가 엄마 우리 집으로 가야지. 이것만 하시더라고요. 말은 못하고. 올해 85세 김순자 할머니. 고령의 어머니를 앞에 두고 사남매가 둘로 나뉘어 다툼이 시작된 건 지난해 어머니가 갖고 있던 땅을 내놓기로 결정하면서부터였다는데요. 땅이군요. 약 23억 원에 팔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땅. 그런데 매매 대금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 남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첨예한 갈등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산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지난 2월 건강했던 순자 할머니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옆구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그랬다가 또 아프다 그랬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그러니까 야 아프다 아무래도 병원 가야 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병원 가서 CT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췌장암이라고. 고령에다가 암이 간까지 전이된 탓에 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데요. 결국 가정에서 통증 완화 치료를 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치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신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호스피스 하면서 이제 중선료가 또 이제 할머니 좋아하니까 예, 병원에 그냥 있는 것보다는 가족들하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아니, 근데 딸 집에서 치료받던 할머니가 어떻게 둘째 막내 아들 곁에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네요. 지난 4월 초 집안에 할머니와 손자 며느리만 있었을 때 벌어진 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배를 누르는 거예요. 저기요 나와보세요.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목소리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살짝 열었더니 문이 열리자마자 갑자기 손이 쑥 들어오더니 제 머리채를 잡고 제가 고꾸라지게끔 잡아 당긴 거예요. 얼굴을 확인해 보니까 막내 외숙모였어요.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욕설을 하고 소리 지르면서 빨리 올라와! 하고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시 그 소리를 듣고 올라온 이들은 둘째 아들 부부와 막내였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이에요. 두 아들 부부가 다 올라왔네요. 제가 쓰고 온 모자가 현관문 사이에 걸려서 문이 제대로 닫히지가 않는 거예요. 순식간에 저희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 내복바람으로 주무시고 있는 할머니를 아이고, 그냥 아이고. 들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나오고 아이고. 아, 저희가 할머니를 위해서 대여한 휠체어를 들고서 내려간 거죠. 아니,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아니 저렇게 물리적인 충돌까지 하면서 집 안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아유, 참. 저럴 이유가 있나요? 내복바람의 순자 할머니는 그렇게 아들 등이 업혀 딸의 집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아들이 순자 할머니를 데려가기 전 일어난 폭행으로 손자 며느리 최 씨도 큰 상처를 입었다는데요. 둘째 아들에게 강제로 어머니를 모시고 간 일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올라오셨을 때 씨는 그 폭력행위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는 그건 못 봤는데, 다 같이 몰려왔을 때 열어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씨가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열어줬겠죠. 그냥 들어가갖고 엄마 모시고 나왔어요, 그냥. 야, 바로 앞을 지나가는데 싸우는 걸 못 못 봤다는 봤다고요? 거예요? 할머니를 그렇게 모시고 간 이유가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가요, 같이 자 있는 줄 알았어요. 암이 말기고 막 그런데 어머니도 안 보여주고요. 그리고 집에다 방치시켜놓고,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방치됐는 줄 알고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요. 아하. 병원에서 있었던 소동 당시에도 역시 학대를 주장했던 막내 아들. 아파서 방치된 어머니를 구출한 것뿐이라는 두 아들의 주장에 대해 첫째 은희 씨는 어떤 입장일까요? 사기니까 간에까지도 많이 됐대요. 나이 젊은 사람 같으면 항암제라든 이런 걸 권유를 하겠는데, 근데 그거를 하면은 더 힘들다. 저 상태로는 못한다. 편안하게 엄마가 하실 수 있는 걸 다 해주는 게 좋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원 그런 데 가지 않고 그러면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형제들끼리 이렇게 네. 고령으로 인지 기능이 낮아져 있었고 당시 약간의 치매 증상도 보였다는 할머니. 하지만 거동이 가능했던 터라 가족들 곁이 더 나을 거라는 생각에 집에서 간호를 했다고 하는데요. 주 2회 가정 호스피스 전담 간호사가 방문해 환자를 살피고 할머니의 통증 완화를 도왔다고 합니다. 은희 씨도 어머니의 상태를 기록하면서 의료인의 지시에 잘 따랐다고 했습니다. 또 함께 사는 6살 증손녀 역시 아프신 어머니에게는 큰 기쁨이었다는데요. 큰할머니 풀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지인들 역시 딸과 함께 지내는 생활을 순자 할머니가 만족해했다고 기억합니다. 이 딸 없으면 못 살았어요. 우리 옛날 어른이니까 전자제품 이런 것도 못 만지시고 하니까 나는 우리 딸 없으면 못 살아. 그러셨어요. 딸이 엄마한테 한 번 큰소리 한 번 칠지도 몰라. 이 딸도 그렇게 엄마한테 잘했어요. 그런데 두 동생은 누나인 은희 씨가 어머니의 병을 자신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제 동생들한테는 엄마가 아프시다. 암이란 얘기 안 하고 많이 아프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번 납치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병이 없었다고 생각했을 때 납치를 했었던 거잖아요. 1월 20날 제가 집에 없었어요. 저희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삼촌 둘이 왔대요. 와가지고 엄마 빨리 옷 입어.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있다가 추어탕 사야 되는데 아들이 그런다니까 이제 좋아가지고 옷을 이제 입는데 엄마 빨리 그냥 아무거나 입어. 막 해가지고 그 항상 들고 다니시는 핸드폰도 놓고 그냥 몸만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추어탕만 드시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신 거예요. 그렇게 아들들과 같이 집을 나간 순자 할머니는 딸 집으로 바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두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간 후 신분증과 통장을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둘째와 막내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법무법인을 찾아가 증여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확인서의 내용은 땅값으로 받은 잔금 중 14억을 둘째와 막내 아들에게 증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4억을 두 아들한테만요? 잔금은 너하고 막내하고 가져라. 엄마가 그랬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막내가 형 이거는 우리만 들어서 될 게 아니다. 그래갖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하는데 어머니가 또 그렇게 대답을 다 하셨어요. 추어탕을 사들인다며 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자신들의 집에 머물게 했던 둘째와 막내 아들. 하지만 정작 순자 할머니는 아들들 집을 나와버렸다고 하는데요. 전화 와서 갑자기 너 할머니 데려갔니? 막 그러면서 할머니 너네 집 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없어졌구나. 제가 끊고 달려갔죠. 할머니가 없어졌다는 말에 무척 당황했다는 손자. 전화를 계속했죠. 여보세요? 할머니 어디야? 아니 너희 집에 가려면 여기 길 하나 건너이잖아. 왜요? 없어. 걱정했잖아. 갑자기 없다고 해도. 너 지금 어디냐? 나 할머니 찾고 있지 지금. 어딨어? 진짜 걱정하게. 아무도 없길래 몰래 나왔어. 다행히 할머니는 다시 첫째 은희 씨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는데요. 당시 순자 할머니는 고령과 치매 증세로 인해 의사 능력이 온전치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공증을 받았다는 확인서의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평소에 이제 어머님이 했던 말씀도 아니고 그리고 강제성에 대한 부분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들이 고소를 했지만 경찰은 강압의 증거가 없다며 공동 강요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누나가 없는 사이에 어머니를 몰래 업고 집을 빠져나갔을 때도 두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가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재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할머님 건강이 걱정돼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할머니 모시고 동사무소로 가신 거예요? 저는 못 뛴 거 없는데. 아, 옆에 계셨잖아요. 아니 옆에서도 저는 모르겠어요. 못 뛰는지 또 그거는 막내가 알아서 해가지고 막내가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간 거예요? 제 핑계는 대고 싶지 않고 아무튼 따라갔죠. 당시 아프신 할머니와 두 아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할머니는 기운이 없으신 게 딱 보였고 휠체어에 앉으셔가지고 힘들어 보이셨고 숨도 조금 흘리시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온전치 않으시긴 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할머니 근데 치아 기운 있으신 거 아니냐, 그러면 신분증 재발급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아니라고, 그냥 조금 아픈 거라고, 할머니 잃어버리신 거 맞냐라고 하셨을 때 할머니가 바로 대답을 못 하시니까 그 막내 아드님이 옆에서 잃어버리신 거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좀 강요하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아들의 요구를 선뜻 들어주기 힘들었던 이유는 또 있었다는데요. 2월달에 신분증을 찾으러 오셨을 때 막내 아들 걔한테 신분증 가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의 재산을 두고 벌어진 남매 간의 분쟁에 대한 막내 아들의 입장이 궁금했지만 만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안 받으세요. 소리샘으로 끝내 얘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미리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걸까?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사실 성년후견을 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을 대리해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후견인을 정하고요. 그 후견인의 행위는 법원의 이제 허가하에 진행이 됩니다. 이제 상속인들 사이에 망인이 의사 능력이 온전치 못한 경우 망인을 이용해서 망인의 의사인 것처럼 증여를 받거나 뭐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성년후견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되면 후견인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후견인 신청을 했던 첫째와 셋째. 뒤늦게 임시 후견인 결정이 났지만 3일 뒤인 지난 5월 2일 순자 할머니는 끝내 가족들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20여 년 전 병으로 남편을 먼저 보낸 순자 할머니는 한평생 남편과 사남매의 뒷바라지를 억척스럽게 해오며 오직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왔다는데요.
자식들 잘 가르쳤어요. 농사 져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사셨어요. 어디 가서 뭐 진짜 차 한 잔 마시지도 않고. 얼마 전까지 밭에도 다니셨는데. 야. 이만한 시대에 돌아가셨어. 이 좋은 세상. 맨날 흙에 서서 일한다고. 에휴. 함께 모여 살던 가족들의 추억이 남아있는 곳. 농사를 짓고 쌀 장사를 하며 번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불려나가며 어렵게 마련했던 땅은 할머니의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정말. 아직 계약이 완료되지 않아 새 주인을 기다리는 땅처럼 할머니가 떠나고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도 어지럽기만 한데요. 그런데 촬영 중 누군가와 마주친 은희 씨 가족. 바로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둘째 아들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두 가족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가는데요. 뻔뻔하다 진짜. 누가 뻔뻔히 보여? 한번 봐요. 뭐 그만해요. 그만하지. 뭐 그만해요. 나 뭔가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아니 그렇게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가놓고 뭐 하는 거예요? 영화 제일 그냥 쳐놓고. 장례도 안 치르고 뭐 하셨냐고요? 장례 안 치르고 뭐 하셨냐고 도대체? 장례를 안 치렀다 이게 무슨 말이죠 대체? 아 그거는 왜 그랬냐고 도대체?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도대체? 왜 그러면 어머니도 그랬을 거예요? 죽으면 그냥 거의 놔둘 거예요 그냥? 은희 씨 가족이 흥분한 이유는 둘째와 막내 동생 부부가 할머니의 사망 소식을 숨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숨겨요? 동생이 아니라 경찰을 통해 할머니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된 은희 씨 가족. 두 동생에게 연락을 해도 답이 없자 어머니가 입원했었다는 병원 근처의 장례식장에 모두 전화를 걸어 시신이 안치돼 있는 곳을 겨우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드님이 두 분이 계신데 그 배우자분들도 다 오셨거든요. 네 분이. 오자마자 뭔가에 좀 쫓기는 듯한 그런 분위기는 있었어요. 그냥 오자마자 뭐 다짜고짜 빈수 안 차리고 가장 빨리 가장할 수 있는 걸 해달라고. 화장이요? 예. 아니, 상담과 계약을 하고선 바로 장례식장을 떠났다는 둘째와 막내 아들 부부. 여기 혼자 계세요? 한 30분이 있으니까 손자 오고 따님 오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분한테 전화를 했죠. 지금 따님이 오셨는데 서울쪽으로 모시고 나가기를 원한다. 어쨌든 또 오신 분들은 상점하고 다른 분들이 오셨으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승낙하시면 보내드리겠다. 그러자 동생들은 자신들이 앞서 결제한 금액을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빈소 처리하는 거 저희하고 상의를 안 하고 그쪽이하고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건 돌려주신 게 맞죠. 걔네가 빈소를 차렸으면 조의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그걸 거기서 그 하는 게 맞잖아요. 결국 은희 씨는 두 동생이 냈던 300여만 원을 대신 돌려주고 어머니를 모시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동생 부부는 끝내 장례식장에 참석하지 않았다는데요. 아니 아무리 사이가 안 좋더라도 어머니 장례식은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사이가 나빴다 하더라도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소식은 알려야 되지 않아요? 저도 알리려고 했는데요. 네네. 안 알리자는 의견이 더 많았어요. 아무튼 그거는 저희가 어머니 잘못한 거는 그거는 인정해요. 할머니 빈소는 왜 안 차리신 거예요 그럼? 창피해가지고요. 형제들끼리 싸움하고 풀이 나고 막 그래갖고 창피해갖고 그거 어떻게 그걸 빈소를 차려. 어머님께서 화장을 싫다고 하셨다고 하던데요?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식들이 안 된대요. 자식들이 물어보니까 다들 그러더라고요. 왜 어머님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 자식도 켜놓고선. 참 어머님 저 얼마나 슬펐을 거예요. 화장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매장을 했고 그래서 같이 이제 매장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고인 돌아가신 것도 못 봤는데 그거라도 이제 지켜줘야 되는 게 이제 자식이 도리라고 생각한 거죠. 생전 뜻대로 먼저 떠난 아버지 곁에 어머니를 합장했다고 합니다. 순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가져간 마지막 기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미안해 엄마.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여기 아프지 말고 엄마 하늘나라 가서는 잘 살아 엄마.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제발 좀. 엄마.